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지방세 배분 방식에 손을 대면서 지자체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수가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지자체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큰 것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배분 방식 변화입니다. 정부는 일선 시군이 자기 지역에서 징수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전부를 가져가는 지금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군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가 일정 부분을 가져간 뒤 이를 다시 다른 시군에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소득세도 독립세가 되면서 일조 이상 늘었거든요. 그 결과가 지자체 간 격차가 벌어진 거죠. 혜택을 골고루 보려고 그러면 공동세도 해야 되고. 현재 논의 중인 정부안 가운데 법인 지방소득세 절반을 도가 가져간 뒤 전체 시군에 똑같이 나누는 방식을 적용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단지가 있는 여수와 광양의 수입은 100억 원 이상 떨어지지만 구례나 진도, 고흥과 같이 상대적으로 기업이 적은 시군은 최대 8배까지 관련 세수가 급증합니다. 환경공해 오염, 위험성을 상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거둔 그 세금을 청정해역이 다른 시군에다가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대규모 산업단지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감수한 대가라는 일부 시군과 더는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 관련법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분쯤 여수시 월화동에 있는 2층 조립식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53살 김모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이 산단 진입도로에 적용되는 공법과 자재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자재선정위원회는 도에서 운영 중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등 41명을 산단 조성 기술 자문단으로 구성한 뒤 무작위로 추첨해 5명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광양경제청 측은 올해 발주될 3개 산단 진입도로의 공법과 자재를 이번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며 특정 업체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1사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진드기 매개 질환자가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민관 협력 체제로 예방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농협중앙회 광양시 지부로부터 야외 작업 시 뿌리는 기피제 등 진드기 매개 질환 예방용품 4천만 원 상당을 전달받아 각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시 보건당국은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스스가무시 등 진드기 매개 질환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야외 작업 시 긴 팔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광양항 국제포럼이 열립니다. 개항 30년 광양항 미래를 위한 도전, 창조, 협력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오늘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내일 주요 세션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집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은 복합 물류항만으로서 광양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 항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해양 레저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스포츠 교육 체험 운영 시간을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웅천 친수공원과 소호 요트장에서 산단 근로자 등 직장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윈드서핑과 카약, 딩기요트 등 해양 레저 체험 시간을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시간에도 추가로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무료로 시작된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에는 시민과 학생만 6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참여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대규모 승진, 전보 인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하반기 이낙연 지사가 안정형 인사에서 발탁형 인사로 전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가장 큰 불만은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공무원 문화입니다. 한 발 빠르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인사를 할 때 조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하는 핵심 간부들은 한정됐고 이는 인재풀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고 신뢰하는 간부들 몇 명 있죠. 하지만 일부 간부들이 여러 가지 실수로 신뢰를 잃어버렸죠. 민선 6기 하반기 전라남도 첫 인사에서 이낙연 지사의 인사 스타일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4급 서기관 이상 10여 명의 고위 공무원들의 연쇄 승진 등 대규모 인사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낙연 지사가 신임하는 고위 간부들의 인사 발령 여부. 대부분 다른 부서 등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으로 현재 간부들을 그대로 유지할지 새로운 인물을 주요 보직에 임명할지 이 지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40대 중후반 지방고시 출신들의 약진 등 과감한 발탁 인사폭도 주목됩니다. 그동안 철저한 서열 인사를 하다 보니 3, 4급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시장, 부군수로 나가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열 인사와 발탁 인사가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조직의 안정과 역동성을 가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선 행정부지사가 명예퇴직할 예정이어서 후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를 위해 5.18을 위해 쓰러져간 이들의 삶과 죽음을 되돌아보는 5.18 36주년 기획 보도 시간. 오늘은 자식과 형제자매를 잃은 가족들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은 예외 없이 투사가 됐고 식구들은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경기도 마성 모란공원에서 열린 용산 참사 7주기 추모 집회. 인권운동가 박내군 씨가 행사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박 씨가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건 28년 전 동생의 죽음을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올림픽의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던 1988년 6월 6일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25살 박내전 씨가 광주는 살아있다, 군사정권 타도하자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새벽에 한 4시인가 5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주인집으로, 자취하는 주인집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내전 죽었다가 아니라 분신해서 저기 분신했는데도 뭐 하고 있냐고 막 그런 거죠. 엄청 당황스러워하고 택시. 박내군 소장은 2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때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있었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온갖 집회 현장을 돌아다니며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 이런 식으로 쌓인 유죄 판결, 이른바 전과가 13개나 됩니다.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 난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육을 잃어본 사람으로서 그 고통이 어떤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곁에 서주는 거,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1985년 9월 당시 경원대에서 광주 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송광영 씨. 대학생 아들의 죽음에 어머니 이호순 여사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모든 집회를 따라다니며 학생과 노동자들의 든든한 방패, 따뜻한 어머니가 돼주었습니다. 결국 아들 옆에 나란히 묻히게 된 이호순 여사. 그녀의 삶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꼭 닮았습니다.
송광영 어머니나 또 다른 어머니들도 만나보면 비슷비슷해요. 다 그렇게 학벌이 있거나 출신이 빤듯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 때문에 눈이 떠졌어요. 그 무슨 눈이냐? 인간에 대한 눈이에요. 인간은 존엄하다는 거. 가족을 잃은 슬픔만도 버거운데 수사기관의 뒷조사와 감시를 견뎌내야 하는 이중 삼중고로 유족들의 삶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저 형이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니까 저도 한이 맺혔던 모양이에요. 무슨 일만 그놈도 쫓아다니고 막 그러더니 끝내는 그놈도 그냥 나중에 저그 형 장례식 한 뒤 보고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 광주를 위해 숨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 못지않게 유족들의 삶을 보살피고 챙기는 일 또한 광주가 시작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순천시가 관내 택시업계와 협업을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활동을 전개합니다. 순천시는 관내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에 설치된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 담배꽁초 투기와 생활 폐기물 등의 야간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